안녕하세요, 축직막입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2부 리그팀 코번트리와 경기를 했습니다.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매우 답답했는데요. 토트넘은 어떤 것들이 잘 안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손흥민, 메디슨, 쿨루셉스키 같은 주전급 선수들은 일단 제외했고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선발 라인업엔 힘을 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선수들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위치는 똑같았습니다. 우풀백 그레이가 포로처럼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우도기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언제든지 앞쪽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센터백 2명만 남겨놓는 구조는 여전히 반복됐죠. 일단 오늘 토트넘의 공격 과정을 봤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공격 방향이 앞이라기보단 계속 옆으로 소유권을 잃지 않는 행위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베르너 주변에 우도기가 돌아주긴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안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르너가 수비들을 끌어당겼을 때 이 정도 위치에 누군가 있어야 했죠.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베르너에게 공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었고 결국엔 또 공격이 지연되고 맙니다. 또 비슷한 장면인데요. 베르너가 공을 잡고 안으로 진출하면 그때 이미 코번트리 수비들이 가운데는 싸고 막고 있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공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을 직접 운반하고 짧은 패스로 연결하는 건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린 편에 속합니다. 보통은 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공 베이스의 팀들은 가운데에서 반대 전환해주는 요원이 있죠. 근데 토트넘은 그런 거 없이 공격수들이 직접 공을 운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우 전환 속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코번트리 수비들은 준비할 타이밍이 생겼죠. 그럼 토트넘에게 공간이 많은 상황이 주어지려면 결국 코번트리가 한번 공격을 할 때 이런 역습 과정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역습 역시 저지당하고 맙니다. 결국 토트넘의 지공엔 골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이 먼저 득점을 한다면 상대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라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고 그때 사이 공간들이 생기면서 지공이 위력적으로 되는 건데 이런 역습 과정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계속 답답한 지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지공이 아주 강력해야겠죠. 하지만 토트넘은 아직은 강력한 지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반 35분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수비들이 몰렸을 때 벤 데이비스가 한 번에 찔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결국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건 이런 의외성이죠. 이 패스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패스를 시도했다는 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존슨이 뒷공간을 노리고 벤 데이비스가 공간 패스, 물론 성공하진 않았지만 이런 패스의 비율도 섞어줘야겠죠. 전반은 토트넘이 공을 돌리고 코번트리는 막고 가끔씩 코번트리가 역습을 가는 비슷한 양상으로 45분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0대0으로 끝났고 일단 토트넘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 두 가지. 첫 번째, 슈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빌드업이라는 건 결국 골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 빌드업을 위한 빌드업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그래도 중거리 슈팅을 좀 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그런 모습들이 없었죠. 또 두 번째는 반대 전환이 없었습니다. 원래 반대 전환이 있으려면 측면 쪽에 2명의 선수 정도는 고정을 시켜놓고 가운데서 공을 뻥뻥 차주는 선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측면 쪽에 2명을 고정시킬 만큼의 여유가 없었고 그 선수들까지 소유권을 지키는데 가담하다 보니 반대 전환을 열어줄 채널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안 좋았을 때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답답했던 전반전을 펼쳤던 토트넘입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은 역습을 당하게 되는데요. 코번트리의 역습은 매우 효율적이고 간결했습니다. 지금도 베르너의 공을 뺏어서 앞쪽으로 달려가는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각이 없어도 일단 슈팅하고 내려옵니다. 물론 들어가면 좋겠지만 슈팅하고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수비에게 정비할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토트넘과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갈 때는 다이렉트하게 가줘야 되는데 아마 토트넘 선수였다면 여기서 슈팅하지 않고 다시 공을 지켜서 지공 형태를 만들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자면 지공 자체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메인 디시인 지공을 잘 하려면 에피타이저와 디저트인 세트피스, 중거리 슛, 역습 이런 것들도 맛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토트넘은 역습도 더 많이 허용하고 공격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과 메디슨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 경기 감각 유지 차원의 주전 투입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가 답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교체는 체력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에게 대형 참사가 터집니다. 벤탄쿠르가 압박당하면서 안으로 억지로 쑤셔놓은 공이 토트넘의 소유권을 잃게 만들었고 이 공을 코번트리는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 사이드 쪽으로 벌려주고 그때 동시에 가운데에서 한 명의 선수가 공간 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좋은 왼발 땅볼 크로스, 여기서 공을 잘 갖다 대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코번트리입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코번트리가 앞서갑니다. 코번트리의 역습 과정을 보면 오로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골이죠. 아까의 역습 장면부터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역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결된 패스가 매우 간단하고 매우 효율적이었죠. 그 이후로 토트넘은 제드 스펜스가 아주 먼 거리지만 중거리 슈팅을 한번 시도해봅니다. 이 첫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던 순간이 경기 시간 68분, 조금은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코번트리는 한 골을 넣은 이후에도 아주 간결한 역습 과정을 펼쳤습니다. 지금도 공을 가지고 있다 사이드 쪽으로 전개, 그리고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 안쪽으로 크로스, 그리고 헤더. 기본적으로 역습의 원칙이 정해져 있죠. 역습 시작 과정에서는 사이드 쪽으로 공을 뺀 뒤에 사이드에서 간단한 크로스로 간결한 공격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고 효율적인 공격에 토트넘은 시간만 흐릅니다. 그런 와중에 토트넘이 경기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좋은 공격 과정에서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토트넘의 지공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메디슨이 공을 받으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발 바깥쪽으로 툭 하고 클루셉스키에게 돌려주고, 클루셉스키는 이 공을 안쪽으로 뛰는 스펜스에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이 공을 발 바깥으로 마무리. 이런 불규칙적인 스펜스의 침투가 우회성을 만들었습니다. 또 클루셉스키는 프리시즌에서부터 가운데에서 공을 잡지 않고 바로 내주는 모습들이 좋았는데요. 이번 장면은 프리시즌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디슨과 벤탄쿠르의 협력 수비를 통해서 높은 지역에서 끊어내고, 벤탄쿠르가 바로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 존슨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코번트리 수비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여기서 반대쪽 골대를 보고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골이 골키퍼와 1대1이었어도 골키퍼가 워낙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와서 그렇게 쉬운 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존슨은 그간의 골 결정력과는 다르게 아주 퀄리티 있는 마무리로 득점을 성공했죠. 경기는 2대1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존슨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역습 과정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빠른 발과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피니셔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렇게 토트넘은 메디슨, 클루셉스키, 존슨, 손흥민, 주전 공격 자원을 다 투입하고 나서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존슨의 득점 같은 역습이 경기 내내 한두 번은 더 성공했어야 하는데 역습 과정에 완성도가 많이 아쉬웠고요. 빌드업 과정에서 반대 전환이 적은 지공은 상대를 뚫기 힘들다는 걸 오늘도 역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번 주말 리그 경기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